조금 실전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 특별한 비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건강 상식 중에서 실제로 근데 이제 건강 상식이라는 게 이렇게 상충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현장에서 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들, 핵심적인 것들을 뽑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이미 시간을 설정했잖아요. 천년, 만년 이것만 하다가 세월 다 보낼 수는 없잖아요. 급할 땐 3개월, 길면 6개월 안에 내 몸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암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노력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거하고 사소한 거하고를 구분해가지고 중요한 데다가 에너지를 쓰셔야 돼요. 암 환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 진단받고 운동 열심히 시작하시고 채소 먹고 과일 먹고 또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은 식단 짜실 때 반찬 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거 되게 사소한 거거든요. 그런데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원칙을 딱 정해놓고 몇 가지를 포기하고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항상 그런 얘기해요. 준비 운동하다가 쓰러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완벽하게 그러니까 사소한 것까지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중요한 거에다가 사소한 거에 10배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중요한 게 뭐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강 상식 중에서 중요한 게 뭐고 사소한 게 뭐다를 구별할 수 있는 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소한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중요한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시면 안 돼요. 그거를 타협하면 다 안 하자는 거하고 똑같으니까요. 오늘 그거를 가져가셔야 돼요. 일상생활 편 할게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걸로 보시면 돼요. 암에 걸린 장기를 만지거나 자극하지 않습니다. 암에 걸린 장기를 쉬게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셔야 돼요. 성생활 안 되고요. 그리고 전립선은 근데 이런 거 있어요. 학문으로 전립선 직장 쪽으로 해가지고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그 의료기구들 같은 거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전립선을 직접 자극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제일 실패하는 게 자전거 같은 거. 자전거, 오래 앉아 있는 거, 그죠? 그리고 운전도 오래 하면 안 되고요. 그게 다 전립선 자극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리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돼요. 방석이라도 사셔가지고 왜 똑꼬 방석이라 그러나요? 이거 이렇게 된 거? 네, 그거라도 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담낭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절대 만지시면 안 되겠죠?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누르고 뜸 정도는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뭐 침도 솔직히 안 돼요. 그리고 마사지하고 이쪽 배 쪽 같은 경우 뭐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뭘까요? 폐를 자극하는 거? 이렇게 때리는 게 자극하는 건가요? 아니죠? 찬바람 갑자기 세거나 너무 따뜻한 바람 갑자기 세거나 아니면 헐떡거리는 게 제일 안 좋겠죠. 네, 이런 것들 여기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기는요, 장기 자체가 원래 굉장히 강한 장기들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50년, 60년을 특별한 문제 없이 우리 기계도 50년, 60년 잘 못 버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이 50년, 60년을 여태까지 큰 병 없이 오다가 지금 조금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장기들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간암이라고 한번 담낭암이라고 해볼까요? 네. 담낭에 처음에 암이 조금 생기잖아요. 그러면 담낭에 1cm 암 가지고도 3기, 4기 진단을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담낭이 요만하잖아요. 그죠? 더 조그만 거예요.
근데 여기 1cm, 2cm 암은 이 담낭 전체를 봐가지고는 10%도 안 될 거예요. 즉 암세포 10%, 그 다음에 정상세포 90%예요. 누가 아직은 더 많죠? 정상세포가 많죠. 그러면은요, 이 담낭은요, 우리 장기들은요, 장기 입장에서 봐서 이 암세포는 상처예요. 그럼 이 상처를 스스로 얘도 살아가려고 치유를 하려고 되게 애를 많이 써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아마 작은 상처 같은 경우는 그냥도 없어진 적도 몇 번 있었을 거예요. 그게 누적되어가지고 지금 암으로 발견되었고, 전립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장기는 자기 스스로를 치유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얘가 쉬지를 못해요. 좀 쉬어야지, 그리고 내 몸이 좀 편안해야지, 내 몸에 체력이 좀 남아있어야지 얘가 쉴 수 있고, 이 쉴 수 있는, 쉬어야지만 자기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체력이 생기는데, 그리고 여유가 생기는데, 여태까지 그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얘네들이요. 고생하느라고. 계속해서 바빠가지고, 너무 몸이 힘들고, 지치고, 피곤에 쩔어있고, 이러다 보니까요. 그래서 항상 만지거나 자극하지 않는다. 암에 걸린 장기는 최대한 쉬게 한다. 이 암에 걸린 장기 자체도 쉬게 하고 내 몸도 쉬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내 몸이요. 어떤 상태가 제일 좋냐면요. 항상 약간 배고픈 상태가 제일 좋아요. 우리가 약간 배부른 상태는요. 어떤 거냐면요. 내 몸은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화하느라고. 우리 몸이 소화하고 호흡이 제일 중요하죠. 그거를 안 하면은 우리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장기가 소화하고 호흡을 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즉 많이 먹으면은요, 우리 몸은 나는 기분이 뇌는 기분이 너무 좋지만 내 몸은 잠시도 못 쉬고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먹으면.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몸이 약간 배고픈 상태로 안 피곤해야 돼요. 피곤하면 이 암이 한번 출발을 하면은요, 이 젖산이 계속 생기면서 얘가 또 포도당으로 바뀌고 이게 끊임없이 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요. 암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근데 이게 항상 피곤할 때 그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배고프고, 그러니까 배부를 때 만병이 깃든다고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이 배부르면 안 되고 항상 약간 배고프면 제일 좋은 상태고, 그리고 몸이 좀 편안해야 돼요. 피곤하지 않아야 돼요. 피곤하면 잠을 자야 돼요. 그냥 무조건 쉬어야 돼요. 빨리 피로를 회복시키는 게 좋아요. 억지로.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도요. 국가대표 뽑는 거 아닙니다. 6개월 안에 열심히 하면은 그때 뭐 수능 국가대표 뽑고 이런 거 아니니까 좀 슬슬하세요. 특히 운동 쪽으로 그런 게 좀 너무 많이 심해요. 헐떡거리지 마세요. 맨날 하는 소리거든요. 헐떡거리면서 하지 마세요. 피곤해하지 마세요. 졸림 자세요. 약간 배고프게 하세요. 제가 맨날 입에 다 놓고 사는 거예요, 이게. 이게 실제로 가장 중요해요.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하루하루가 되고, 그러면서 내 몸이 바뀌기 시작하지, 이런 작은 데서 미스가 생기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평소 숨을 깊고 천천히 쉬도록 하세요. 3번, 4번은 또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숨 쉴 때마다 깊고 길게 쉬는 게 좋다라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요. 뭐 굳이 따지자 보면 우리 몸에다가 산소 폭탄을 넣는 거죠. 한 번 숨을 쉴 때 좋은 산소를 많이 공급하고 내 몸에 산소를 저장하고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뭐 우리가 암은 산소를 싫어한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훈련하는 방법, 여기 보세요. 페트병, 풍선불기, 빨대호흡인데요. 페트병은 되게 단순해요. 페트병 그거 있으시죠? 이거 다 드시고 나서, 아이시스가 제일 쉬워요. 다 드시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다 드시고 나서요, 이거를 저렇게 쪼그라뜨릴 수 있어야 돼요. 입 가지고. 그리고 들여 마셔서 쪼그라뜨리고, 저렇게. 그 다음에 수술하고 나서 네. 폐 이거를 하라고 그런 거거든요. 그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저거를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해요.
아이시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거를 계속 한 다음에 떼지 말고 쪼그러뜨렸다 폈다 쪼그러뜨렸다 폈다 이거를요 자꾸 반복을 하세요. 이게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바뀌어요. 폐활량은 한 달, 두 달만 하더라도 2배, 3배까지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시든지 아니면 풍선도 불지만 말고 이렇게 하시고 불었다가 또 마셨다가 빨대호흡은 그거 카페에서 쓰는 그 빨대 있죠? 이렇게 혓바닥 뒤는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 빨대이면서 이렇게 젓는 거예요. 예, 그거 하셔가지고 코 막고 그거 갖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흡량이 좋아져야 돼요. 폐활량 늘려야 돼요. 무조건 늘려야 돼요. 풍선 해야 돼요. 수시로 해. 이거는 뭐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수시로 된다는 수시로 심심할 때마다. 그리고 숨도 이러다 보면은요 숨을 보통 어디까지 쉴 수 있냐면 1분에 한 2번까지 할 수 있어요. 숨 자체를 자기 스스로 운동할 때라든지 혼자 있을 때 자꾸 노력하세요. 숨을 길게 하시려고. 이런 것들이 다 쌓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요 5번 지금 할게요. 이거 지금 일상생활에서 항상 수시로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장기가요 폐하고 그 대장이거든요. 폐하고 대장인데요. 폐하고 대장이 좋아져야지만 우리 면역력이 좋아지고 우리 몸 전체의 건강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쳐요. 이거는 나빠져 봐야지 알아요. 근데 얘네가 좋아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좋은 약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폐하고 대장은요 우리가 보통 이루고 있잖아요. 폐를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렇게 굉장히 큽니다. 대장도 여기 굉장히 크고요. 근데 얘네들이 휴식을 취하고 이렇게 쭉 있어야 되는데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이 대부분이 뭐냐면요. 호흡을 담당하고 소화를 담당하죠. 호흡하고 소화를 담당하는 게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주로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내가 이러고 있으면은요. 얘가 숨을 쉬려고요. 내 장기를 밀어내는 데다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버려요. 그리고 살이 찌거나 아니면 찌그러져 있잖아요, 몸이요. 그럼 내 대장도요,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장기를 밀어내는 데 대부분의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밥을 먹고 이렇게 누워있고 이러면은요, 몸이 편한 게 아니라 더 지치고 나중에는 가라앉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시로 항상 이게 나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허리를 피면은 대장이 펴지고 어깨를 피면은 폐가 펴지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호흡할 때, 그 다음에 소화시킬 때 별다른 에너지 소모 없이 다른 장기를 밀어내는 그런 노력 없이 자기 온전하게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꼭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신경 쓰세요. 이거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요. 이게 평생 하라 그러면은 안 하죠. 근데 200일은 할 수 있어요. 6번 몸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뭐 암이 체온이 낮고 이런 거는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남자분들은요. 그러니까 핫팩이 여자분들이고 남자분들이고 핫팩이 되게 좋은데 지금 선생님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 하겠어요. 핫팩 지금 안 그래도 더우신데 그죠? 큰일 났어요. 그럼 다른 분들 먼저 얘기하고 그죠? 항상 특히 여자분들도 굉장히 좋아요. 남자분들도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데 한 6개월 정도 신경 쓰시고요. 핫팩이 제일 좋습니다. 핫팩 붙이는 핫팩 있지 않습니까? 한 개 가지고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2개. 딱 2개 해가지고요. 옷 위에다가, 배꼽 아래에다가, 배꼽 아래 이렇게, 여성분들은 그게 자궁 위에요, 바로. 거기다가 2개 정도 이렇게 붙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거를 가능하면 계속 붙여주시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하루 4개 정도 쓰면서 요즘 막 10시간씩 하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몸을 항상 따뜻하게. 예, 근데 배는 단전, 이게 되게 중요한 데죠. 단전, 그 다음 자궁, 그런 데 붙이시고요. 특히 전립선암 환자분들은 그래도 하루에 한 번 자극을 줘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나온 대로 하루에 한 번이나 뭐 3번까지 찬물로요. 고안 샤워. 요거는 굉장히 말하자면은 뭐 또 할 얘기가 많은데요. 이렇게 하세요,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 정도는. 이렇게 하시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고민을 좀 여러 가지로 해봐야 돼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어요. 나중에 저도, 왜냐면 비슷한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분은 유방암 플러스 다른 병이, 빈혈이셨는데, 여기를 살리면 이게 죽고, 이거 살리면 이거 죽고, 이런 식이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는 의사하고 한의사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해법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 상식 가지고 그러니까 해법을 잘 못 찾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믿고 있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상식적인 노력들에서 우리 몸이 알아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이라든지 호르몬제, 특히 이런 것들은요, 우리 유전자가요,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약물들이에요. 그런 약물들이. 항암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 일시적으로는 생명을 구할 수는 있어도 건강 개념으로 봐가지고는 우리 인체가 감당하지 못하는 쇼크들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용기만 있다면은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기 때문에 용기만 있다면요, 지금 먹는 약 일체로 다 끊어버려요. 한 번. 24일 가는데 얘기를 의사한테 얘기하면 그냥 미쳤다 그러죠. 몇 시일까요? 물어보고 싶은데요. 생활에서. 선생님, 그거는요, 누구도 답을 못 줍니다. 선생님 스스로.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암이 엄청나게 진행 중이래가지고 그런 상태라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려요. 당장 암에 대한 불을 꺼야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까 그런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러면은 한두 달 만이더라도요. 내 몸을 그렇게 한번 자유스럽게 스스로 지금 엄청난 약물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내 몸은 정말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혼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유전자들이 그 약물들에 익숙해 있지가 않아요. 이 정보 자체가요. 그래가지고 지금 내 몸을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 뇌가 지시를 내려줘야 되거든요. 순서대로, 몸의 중요한 순서대로요. 근데 뇌가 지금 이 약물들에 의해서 너무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단백질하고 탄수화물하고 같이 먹으면은요, 우리 뇌에서 이거에 단백질 들어가면 단백질에 맞는 소화효소를 내뿜으라고 우리 몸을 지시를 하고,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탄수화물에 대한 소화효소를 내뿜으라고 지시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둘이 동시에 들어왔을 때, 즉 우리가 제일 맛있게 먹는 고기에다가 밥에다가 고기 넣고 쌈장 먹을 때 이렇게 먹으면 우리 뇌가 되게 혼란스러워 하거든요. 그럼 이거 건강에는 안 좋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몸이 지금 선생님 몸은 제가 보기에는 뒤죽박죽 상태예요. 그래서 다 끊어봐야 돼. 그러니까 좀 쉬어야 여기 모든 거 다 끊어봐야 돼. 한 번 정도는. 그런 노력이 없으면 선생님은 이 실마리를 못 푸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해야 될 게 이런 노력들. 체력 관리, 건강 관리를 해요. 이런 노력들이 체력을 만드실 거예요. 네, 제가 오늘 하는 얘기들이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들이에요. 꼭 해보세요. 그거 외에는 솔직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거를 해결하면은 이게 문제, 저걸 해결하면 저게 문제. 매듭이 안 풀리는. 네. 그 다음에요, 이것도 하세요. 하루에 한 번 내지 3번 힘 빼기 운동. 요거는 이제 부교감신경을 우리가 살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교감신경이 자극이 되면
암이 활성화돼요. 부교감 신경은 억지로 그러니까 몸을 좀 편안하게 이것도 하루에 한 번이나 뭐 자주 하셔도 좋고요. 이게 되게 쉬워요. 여기 다 써놨는데 천천히 누워서 심장하고 제일 먼 부분 팔이 손 그다음에 내 발 여기서부터 힘을 쭉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안 빠져도 좋아요. 내 의식적으로 내 머릿속에서 그냥 빠지는 거예요. 힘이 쭉 빠지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심장 주변까지 힘을 다 빼보고 마지막엔 내 심장까지 한번 힘을 빼는,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내 의식에서 그 상태를 최대한 한번 유지해보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물속에 머리를 딱 박고 잠수를 해가지고 가만히 있었을 때 물소리가 뽀로로로 들리면서 내가 굉장히 편안하고 이완되는 그런 느낌 있죠. 요 느낌을 우리가 맨날 물속에 들어가 있을 수도 없으니까 이 느낌을 가져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나한테 가장 편안한 느낌을 주는 거. 요거는 자주 하면은요, 몸이 이럴 때 내 몸이 편하다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내 몸이 사람들이 항상 지쳐있고 이런 거에 익숙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정상인 줄 알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를 의식적으로 좀 노력을 해가지고, 이건 평소에 암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건강을 위해서 몇 번씩 하면 할수록 좋아요. 꼭 하세요. 이제 먹는 거 얘기할게요. 할아버지 명상은 해도 좋죠. 할 수 있으면 다 좋아요. 명상, 풍요 이런 것들 다 좋습니다.